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특파원님 모시고 K방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현무 얘기도 하셨지만 예전에 한번 지난달에 우리 그 특파원님께서 오셔서 FA50의 위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그 위기설에 이제 수긍하는 분도 계셨고, 아,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다른 방송하고 다르게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 FA50 위기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데 지난번 방송 이후 뭔가 조금 더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네.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 세력들이 저한테도 이제 의견을 구해왔습니다. 네. 특히 폴란드 FA50 사업에서 단순히 이제 네. 무기를 안 샀다 이슈뿐만 아니라 네. 그라운드 돼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 알 수 없는 고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네. 폴란드 소스를 통해서 네. 한국이 한 다리 건너가지고 지금 보도가 돼 있고 어. 한국에서 보도되니까 이거 폴란드 네. 그 인플루언서나 기자들이 받아가지고 보도하는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문제고 네, 네. 얼마나 심각하고 네. 어디까지는 이제 가짜고 어디까지는 진짜 네, 네, 괜찮은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일자별로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네. 13일 날 처음에 이제 네. 감사가 나오고 아. 폴란드 측에서 이 무기에 대한 거 무기가 없다, 무기 계약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 고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폴란드 수출 FA50 GF가 네. 일부가 비행 불능이다. 언론에 따라서 국내 언론들이 지금 11대가 그라운드 돼 있다, 6대가 그라운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현지 파견 지원이 대응 중이다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좀 소식통을 좀 돌려봤으나 네. 뭐 11대가 지금 비행을 못한다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완벽한 가짜 뉴스고 가짜뉴스죠. 예. 그리고 이제 카이 측의 공식 해명으로는 그라운드 돼 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개인데 네. 요게 따라서 기준을 여러 가지로 잡는 데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몇 대를 쓸 수 있다 요게 결정이 됩니다. 아, 근데 네. 요것을 이제 언론사마다 이제 소스를 좀 다르게 받으셨는지 누군가는 11대가 비행불능이다, 누군가는 6대가 비행불능이다 하는데 핵심은 지금 그 폴란드 공군이 요구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으나 폴란드 공군이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거는 못 맞추는 거예요. 보통 80% 이상 돼도 훌륭하지 네. 않나요? 그래서 12대를 지금 당장 바로 12대를 다 띄울 수 있는가? 요것은 못한 것은 맞으나 그렇다 해가지고 절반이 가라앉고 막 결항기치다 하는 건 일단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F50 GF는 개필러라고 했었잖아요. 네, 네. 폴란드용으로 주문되고 제작된 버전이 아니고 우리 공군의 FA50용으로 생산되던 걸 폴란드에 먼저 주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그 똑같은 버전의 FA50이 한국 공군에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똑같은 제품인데 왜 폴란드로 가면 뭐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카이 측에서 저희한테 인정을 네. 한 거는 네. 배달이 늦어지고 있다. 배달이 늦어지고 있다. 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리를 위해거나 정비를 위한 보석을 주문을 하면 빠르게 배달이 와서 그걸 갈아 끼워서 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건 맞아서 10월 안까지 저희 반드시 고쳐야겠습니다라고 저한테 확언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원래 지금까지 K방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로켓 배송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요것도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네. 로켓 배송을 하려면 네. PB 상품이 돼야 됩니다. 아. PB 상품이 이게 뭔지는 아시겠지만 이제 서비스 이름에 배송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브랜드 맞춰가지고 하는 네, 상품들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메이커 있는 상품 예, 말고 예, 예. 그런 것들이 로켓 배송이 되는데 노브랜드 상품 같은 예, 거. 그쵸. 이게 배송이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창고라든가 운영을 다 책임지기 때문이고 네,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아, 네.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 같은 거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안타깝게도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걸리네요, 이게. 또 걸려요. 일부 언론에서는 EGI 장비라고 하는 GPS, INS 한급 장비가 문제라고 했는데 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요. 아. 이게 맞을 수도 있으나 네. 어쨌든 우리 카이가 제작하거나 국내 네. 업체가 만든 부품이 고장난 게 아니고 수입산 부품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달이 될 거야. 요거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3일에 이제 나온 언론 뉴스를 보면요. 폴란드가 암람 통합 약속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2대 중 11대가 지금 다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그 카이가 이 뉴스가 뜨자 폴란드 언론에다가 FA50 PL이 정상적으로 조립되고 문제가 없다는 네. 사진을 네. 국내 언론도 공개 안 했는데 폴란드 측에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 뭐 이해는 가고 네. 이제 한국 언론이 고객은 아니니까 네. 다만 이제 폴란드 측이나 아니면 폴란드 여론들이 인터넷 보도나 이제 굉장히 민감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방위사업청에서 반박 보도를 했어요. 첫 번째 무장 내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와 계약 내용에 미국산 무장을 확실히 장착하겠다고 의무사항이 제시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 내용이 계약서에는 없군요. 예, 계약서에서는 암람 미사일 장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업무를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미국 무장 구매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 엔지니어링을 카이가 수행하기로 했다. 근데 카이가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서 폴란드에 무장을 주고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항의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전면적으로 방사청이 부인을 해가지고 네. 언급 사업 현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서 가짜 뉴스다. 아, 가짜 뉴스군요. 어디에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좀 루머다. 이렇게 하고 다른 협의 과정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협상을 할 때 미국산 공대용 미사일 장착 이행을 해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요 정도로 말할 내용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둘 중 하나인데 네. 모든 사람들을 이제 거짓말을 속일 수 있거나 네. 혹은 진짜 진실이거나 네. 하지만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폴란드 정부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거짓말이면 당장 지금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거를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건 저희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다고 하는 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대 중에 6대가 이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이제 수리가 좀 지연된 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 일부 보도에서 12대 중 11대가 비행에 불과하다, 정비 불량이 있다. 요건 사실과 다르다 하고 정비 불량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데 정비 불량의 기준 그러니까 불가동의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과장해서 말한 것이고 방사청이 인정한 자료는 FA50의 12대 중 6대의 정비가 지연되었다. 지연되었다. 고장이 난 거를 모른 것도 아니고 고장이 난 걸 알았고 어떤 걸 고친 것도 알았는데 부품이 배달되는 사고가 늦었다. 요것을 이제 카이아 방사청에 제가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문제는 폴란드의 수출 통관 규정이 지금까지 FA50을 수출한 국가들이랑 달라가지고 행정적으로 좀 많이 지연이 된다. 아, 예, 예. 이게 있었고 두 번째로 지금 FA50의 그 폴란드 버전 수출과 정비는 카이 주도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요. 그 무기 정비하는 최근 트렌드가 이제 일반적인 정비의 경우에는 그 운용장 그러니까 공군 정비사 이런 조직에서 FA50 이런 거 할 때 차 그 엔진이 몇 개 필요하고 몇 줄에 한 번씩 소모품을 가야죠. 이걸 다 관리를 하고 그거를 카이한테 주문하면 주는 방식이고 지금 쓰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서 지금 카이의 폴란드 사무소는 인원이 6명, 7명. 근데 그 중에서 시뮬레이터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원들이. 다만 이제 필리핀과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한 게 있었는데 아, 예. PBL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PBL 사업이요? 네. 예. 쉽게 말하면 업체가 책임지는 정비를 하는 건데 네. 업체가 이런 관리나 부품 수급 같은 걸 모두 다 책임지는 대신에 가동률이 높으면 이제 보너스를 받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위약금을 물게 되는 업체 책임지는 구조로 필리핀 공군의 FA50은 그렇게 하기를 계약을 1년 했는데 요게 만약에 잘 진행되면 폴란드 공군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의 FA50이든 우리 카이가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낼 수 있으면서도 신뢰성 있는 가동률을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그 요새 MRO가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FA50이 이제 준비될 게 뭐 빤히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슈가 되는 건 암람에 대한 통합 얘기 같아요. AMD10 암람 통합. 요거 어떻게 보세요? 어렵긴 하지만 네. 저번 방송과 크게 내용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네. 폴란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 네. 암람이 안 되는 것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네. 이게 계약상
한 카이를 탓할 수 없더라도 네. 암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문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수출 버전에는 또 암람을 장착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근데 공군도 암람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굉장히 가지고 싶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확답을 못 해들어가지고 이걸 못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이 아쉬움을 계약을 좋고 나쁜 법적 책임을 따지더라도 이 고객의 아쉬움을 좀 해결해야 될 방법이 필요하고 네. 요거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둘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미국이 FA-50을 그 폴란드에 파는 거랑 다른 나라에 파는 거랑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이 폴란드잖아요. 그렇죠. 나토 회원국한테 거의 안 파는 물건은 무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심지어 폴란드는 F-35도 샀어요. 그렇죠. F-35를 파는데 암람을 안 판다?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요거를 저는 이제 협의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폴란드 언론을 보니까 암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스웨덴의 그리펜처럼 다목적 기체를 원하기 때문에 공대지 미사일, 공대 한 미사일 이런 정밀 유도 지상 무기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한국이 많이 달아주기 기대하는 누체라서 중공지라고 있습니다.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LIG 넥슨 주도로 하는데 그게 빨리 실용화되고 우리 FA-50 수출 고객한테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이라든가 다양한 무장을 이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발, 통합 이렇게 되면 뭐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수입산 무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공대지 무장으로는 저는 이제 이스라엘제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제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KGB가 만들고 있는 것도 개량 사업 네. 같은 걸 좀 추진해서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대공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암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네. 지난 그 10월 이제 초순에 열린 카덱스 전시에서 카이가 내놓은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샤를레스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그 FA-50 단자형 개량, 네, 요거를 공개를 했었고, 네, 네. 그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채우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 기존에는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채운 다음에 네. 아예 그 후방석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도 했으나 그렇게 되면 후방 시야가 안 좋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종석 있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연료 탱크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하기로 지금 개발 중이라는 걸 공개를 했고 예.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바꿨습니다. 미사일을요. 예, FA-50에 장착된 미사일로 IRST, AIM-2000이라 부르는 D-4 미사일, 그 단거리 미사일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건데 KF-21에 통합이 되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게 아주 쉽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슈퍼사이드 와인더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국제시장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판매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다만 장거리 미사일로 불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네. 요게 좀 아쉬운 것이죠. 이제 이거 여기 우리 단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단좌 개발할 때 제가 단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랬거든요. 분명히 방송에서 정부의 예산이 나와야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다. 카이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정부의 예산이 좀 나온 게 맞나요? 예, 수출형 개조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카이 그 FA-50 항속거리를 늘리는데 네. 단자형이라고 하긴 조금 그 전면 개조는 아니고 이제 조종석을 드러내서 연료 탱크를 넣는 거라 네. 그 후방 부분에 그 안 쓰는 공간들을 그에다 연료 탱크를 넣어서 네. 행동 반경을 최대 한 30%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 연료 탱크도 원래 150갤런 그러니까 F5랑 똑같은 수준의 연료 탱크가 있었는데 300갤런을 만들어서 달면 이제 거의 F16과 동급의 그 우리 KF-16과 동급의 항속거리를 가질 걸로 기대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댓글에 너 틀렸잖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와요. 야 이거 만든다. 너 안 만든다며. 내가 안 만든다고 안 했거든요. 정부 예산이 좀 나와야지. 이게 정부 예산이 드디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된 건데. 여러분 제발 좀 팩트 체크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게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특파원님께서 카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일지 좀 궁금한데요. 아 긴장이 많이 되지만 네. 정말 해야 될 말이 있어가지고 네, 네.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악플을 받아도 네. 카이를 좀 많이 지지를 하고 응원을 네.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산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고 네. 카이가 묻어지면 사실 대안이 없어요. 아 그럼요. 네. 물론 다른 대형 방산회사들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유일의 그 고정익기, 회전익기 체계 종합을 하는 회사로서 좀 잘 되었으면 바랬거든요. 제작, 체계 통합, 그 다음에 MRO까지 모든 걸 일괄로 수행하는 회사잖아요. 네. 사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이제 좀 카이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산화가 중요하다. 국산화가 중요하다. 이게 제작 통합이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다 보니까 네. 카이는 이런 특성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부품을 우리가 카이가 이제 구해서 장착할 수 있으면 네. 최고의 비행기가 되고 수출이 네. 될 것이다. 네.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FA50에 지금 PL 버전에 들어가는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네. 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국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의사 진행이나 일 협조가 좀 잘 안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솔직히 이거는 말씀드리면 다 그런데 이게 카이한테 지금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하나나 LIG 넥슨 모두 다 FA50에 맞는 A사 레이더를 제안을 했고 네, 네. 특히 이런 회사들한테 카이가 같이 하자고 약속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네, 네, 네. 하지만 그게 잘 진행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두 회사들은 지금 자체 예산으로 좀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그 A사 레이더 소형을 만들고 있는데 네, 네, 네. 카이가 이런 국내 회사의 그 제품을 안 쓰게 된 이유는 명확해요. 폴란드 군이 요구했고 네. 그 말레이시아 군이 요구한 거는 네. 사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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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외국 고객들 입장에서도 증명된 업체들을 그렇겠죠. 쓰고 싶어하는 건 네, 맞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고려 삼아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 그러니까 국산화가 된 부품이 얼마나 수출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과 운용에 유지가 도움이 되는지를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이 혼자서 살아남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AS-200 레드백 장갑차도 네. 이제 그 만들었을 때 비판이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차체만 한국 거지. 뭐 전부 다 뭐 포탑도 재고 전부 다 외국 거. 이거 한국제 맞아?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네. 이 제작할 때 그 호주군의 요구에 맞춰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장비를 다 모아가지고 네. 만들다 보니까 레드백 국산화가 대충 20% 정도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도 이런 거에 문제점을 느끼고 그 세계 최고의 부품을 만든 레드백을 국산 장비로 바꾼 다음에 네. 그다음 국산 무기로 바꾸는 그 레드백 K 계획을 공개하고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그래서 그 수입산과 이스라엘 무장들을 다 갈아 끼우면 이제 성능도 높아질 뿐만 네. 아니라 뭐 수입하는 국가들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산 무기라서 못 파는 국가가 그쵸. 있고 이스라엘 국가라서 못 파는 국가도 있고 뭐 중동권에 못 팔죠. 독일은 또 중동에다 못 팔고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국산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레드백 K의 사례를 사실은 카이도 좀 참고해서 네. 국산 업체와 같이 협력하고 상생을 해서 발전해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발전된 성능을 가진 겁니다. 지금 KF-21 이야기하면서 저희 라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부러웠던 게 그래서 라팔이 그 프랑스 업체 그러니까 라팔의 다소사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 탈레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업체들과 샤프란 이런 업체들과 이제 협업해서 만들었기 네.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친구 반 등수 경쟁하는 애가 일단 예. 제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시험 공부를 친다 하면 예. 내신 시험. 예. 근데 수능 공부 혹은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난번에 왜 우리나라 KDDX 사업할 때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팀 코리아를 참 만들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도 담당자분 다 만나봤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두 분 중 한 분 편 들기 굉장히 예,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다 각자 들어보니까 사정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둘이 싸우는 걸 보면 이건 무슨 한일전이에요. 뭐 그래서 왜 이래? 팀 코리아 아니면 물론 이런 경쟁이 건강한 그 네. 자본주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출혈 경쟁을 하지 말았으면 그렇죠. 좋겠고 예. 요거를 좀 지금 이제 이번에는 카이한테 하신 말씀드리지만 다른 방산업체들도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용자인 공군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네, 지금 FA50 폴란드 사태에 대해서 네. 사실은 공군은 아무런 영향한 게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공군은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암람을 전혀 FA50을 통합하지 않은 네, 이거 뭐 생각인데요. 유명한 사실이죠. 예, 그래서 향후 개량 계획도 암람이 빠져 있었으나 네. 반대로 우리 공군이 먼저 암람을 이제 FA50에 장착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암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들을 FA50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데 먼저 체계 통합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고
사실 수출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수출형은 수출형이고 네. 한국 공군형은 공군형이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결정으로 됐는데 물론 이렇게 결정이 진행된 사정은 알아요. 사정은 있죠. 예산은 부족하고 우리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 확보해야 맞아요. 되고 KF-22도 양산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과연 남들이 사는데 우리는 안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인가? 그리고 이 운용 시간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할 때 개량을 하는 것에 돈을 아끼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가? 요게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성능 개량, 무기 적용, 무장 체계 통합 이런 것들을 했었으면 좋겠다고 제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특파원님께서 정말 귀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아주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선 한국인들의 행보가 많은 국가에 큰 감명을 주고 있다는 보도까지 하며 일제히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건이 있습니다. 아픈 아내의 귤 한 봉지 사줄 수 없어 참전용사 훔치다 적발. 부산의 한 마트에서 80대 참전용사가 식료품 훔치다 적발. 쪽방의 컵라면 신세, 생활고에 겪는 참전용사들. 무려 3년이란 시간 동안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사가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6.25 참전용사들이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다 생을 마감한다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기사가 보도되면 일시적으로 참전용사들에게 후원이 되고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들은 찾을 수도 알려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국 기업이 영웅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역사상 전례 없는 지원 소식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프레시, 이곳은 얼마 전 굶주림 속에 사는 전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이 기업과 협업한 식당, 카페 등 지정된 점포를 통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매우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해 직접 수제작한 점자 메뉴판을 무료로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동참해 점자 메뉴판을 제공받았던 전국의 식당, 카페들과의 협업을 이뤄 참전 용사분들이 6.25 전쟁 당시에 태극기가 새겨진 카드를 내밀면 이곳에서 무료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이 기업에서 일체 부담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원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기업의 규모가 7명 남짓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아주 작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웅도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프레시가 진행하는 모든 후원은요,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참전용사 주곡에선 전자제품 및 식비를 지원하는 물론 어려움을 겪는 참전국 용사들에게 의료, 물품, 후원금 전달 등 이 수많은 후원을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였고 영웅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치 매일이 국경인 듯한 행보를 이어온 곳이죠. 현재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참전 용사들에게 함께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시는 이 순간에도 역사를 담은 특별한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나섰던 경주 학도병들의 간절한 염원과 참전 의지가 새겨진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태극기 키링을 출시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17세의 붉은 피 오직 조국에. 무려 41년의 기술력을 가진 장인과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출시된 이 키링은 정말 이 서명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키링은 총 5가지의 다양한 태극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인프레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참전 용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프레시 측에서도 우리 샤르의 군사연구소 채널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을 지속하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이 이어지며
배송 지연이 되는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개선이 되어 이 키링도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품의 수익금이 6.25 참전 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후원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진행되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후원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전장에 뛰어들었던 젊은 청춘들은 어느새 9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영웅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역사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